도테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일즈 부서 제품 트레이너 김채희입니다. 2022년 새해 첫날 큐브오프 미팅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뤄내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새로운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2022년도 도테라와 함께 건강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독서 관리와 건강 교육을 통해 독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독서 줄이기를 실천하는 도테라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독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서의 바다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독서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독성 노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폭염, 홍수, 산불 등의 재난재해, 농작물 피해로 인한 식량 부족, 상수도 오염, 생태계 변화 등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독성 노출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온실가스로 인해 얼어 있었던 빙하가 녹으면서 병원균과 각종 중금속이 방출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면서 극지방과 유라시아 대륙의 온도 차이가 감소해서 북서 계절풍이 약화되고 한반도의 대기 정체를 유발합니다. 대기 속 미세먼지에는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어서 호흡기뿐만 아니라 화학적 독성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플라스틱 역시 일상생활 곳곳에 사용되면서 건강을 위협합니다.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해마다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인간도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 약 5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고요. 이동해서 인체 조직에 쌓여서 여러 가지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업 발전과 신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인간은 편리한 시대를 살게 되었지만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는 또 화학물질이 녹아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화학학회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1억 1천만 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국내에서도 4만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매년 300에서 400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독소에 노출됐다는 거 앞에서 살펴보셨죠?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심지어는 햇볕에 노출된 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건강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됩니다. 그럼 독소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란 체내에 들어와서 신체 기능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독소라고 합니다. 독소는 크게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외부 독소는 공기, 물, 토양 등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든 각종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집이나 지하철, 사무실 등의 생활공간에서 만나는 화학 제품들도 독소를 내뿜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주방용품에도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독소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외부 독소에는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각종 산업용 화학물질, 살충제와 제초제 등의 농약, 그리고 중금속류, 다이옥신류, 방부제, 코팅제, 항균제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생리작용을 교란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요. 여성과 남성의 생식 능력을 떨어뜨려서 불임을 만들 수가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비만과 대사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흉내를 내면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킨
시키는데요. 가짜이지만 진짜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얼마만큼의 양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몸속에서 축적되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현재까지 800여 종 이상의 이런 화학물질들을 환경호르몬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상업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만 개가 만들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점차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식품 첨가물 역시 대표적인 외부 독소입니다. 우리가 평소 섭취하는 가공식품에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죠.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 감칠맛을 내는 화학조미료, 지방 산화를 지연시키는 산화 방지제 등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 첨가물에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부제, 화학조미료, 햄이나 소세지에 발색제 등이 들어간 식품을 드신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부 독소 중에 합성 방향 용품도 빼놓을 수가 없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이렇게 휘발성 향기 분자를 녹여서 향이 지속되도록 하는 성분들은 방향 용품을 만드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호르몬을 비롯한 내분비계가 교란이 될 수가 있고요. 미세한 분자 단위로 많은 양이 폐를 통해서 유입되게 되면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독소는 우리 몸 안에서도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를 내부 독소라고 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될 때 요산과 암모니아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세포에서 노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죠. 그리고 장 속에서 부패한 음식이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에도 이 독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장내 세균에도 독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작용해서 인체 내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러한 내부 독소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을 증가시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발암 물질들을 생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에는 독소로부터 신체 기관을 보호하고 체내로 흡수된 독소를 여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로로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입과 코, 목을 따라서 퍼져 있는 점막은 이물질을 비롯한 독성 물질의 체내 침투를 차단합니다. 위에서는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죠.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 세균이나 위 안에 있는 잡균을 죽여서 병균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 내부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한 유익균이 수조 마리 이상 서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화작용과 함께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침입자를 면역 체계를 동원해서 없앱니다. 또 폐는 공기에 섞여서 들어와 있는 독소나 알레르기 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간과 신장에서는 혈액에서 독성 물질을 찾아서 제거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호흡이나 땀, 소변, 대변 등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인체 시스템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독소를 방어해서 독성 부하를 낮추어서 인체 부담을 최소화시킵니다. 독소 방어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간의 해독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혈액을 통해서 흡수된 독소들은 간에서 여러 화학 공정을 거쳐서 대사가 되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해독작용의 무려 75% 이상이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이 간으로 들어왔을 때 비독성 물질로 바꾸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간의 해독 과정은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단계에서는 효소가 작용합니다. 독성 물질은 1단계를 거치면서 효소에 의해서 좀 더 배출하기 쉬운 중간 대사 산물로 바뀌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만들어진 중간 대사 산물을 담즙이나 소변으로 배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용성 물질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간에서 해독작용을 끝마친 노폐물들은 소변이나 대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간을 가졌다면 이런 해독 과정을 매일매일 수행해도 문제가 없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술을 과도하게 많이 드신다거나 신경 안정제나 항염제,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신다거나 비만과 더불어서 당뇨나 지방간 등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면 독성 물질들이 제대로 해독되지 않고 간에서 쌓여서 결국 간세포를 파괴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간 해독 과정을 거칠 때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간이 해독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미네랄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해독의 1단계에서는 비타민 B군과 글루타치온, 아미노산과 폴리페놀이, 해독 2단계에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체내 비타민,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 아미노산은 간 해독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대사 활동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서 섭취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의 몸의 독소 시스템만으로도 몸 안의 독소를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지구촌은 독소의 천국이죠. 인류 역사상 우리가 최고라는 현대 문명이 가장 많은 독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의 정화장치만으로는 독소를 해독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대도시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독소에 포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소가 자체 처리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서 몸에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을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하고 온몸이 쑤시고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변비나 설사가 계속되게 되고 손발이 저리거나 붓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한다라고 하면 독소 처리가 어려운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소가 쌓이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소가 쌓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독소들은 우리 몸 안에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쌓인 독소들은 에너지 공장인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요. 인체 내 장기들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독성의 부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잘 작동되지 않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느려진 신진대사는 인체 전반의 건강을 비롯해서 만성질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독소 누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대표적으로 불임을 들 수가 있죠. 요즘에는 이유 없는 불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호르몬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흉내내는 제노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생식계통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노에스트로겐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쉽게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에 있는 DNA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세포 물질과 결합해서 원래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능에 이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각종 질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노에스트로겐은 플라스틱과 통조림의 안쪽, 장난감, 향수의 용매제, 가정용 바닥재, 가정용 용기, 가정용 벽지, 세제, 농약, 곡물 사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제노에스트로겐에 노출되게 되면 초경이 빨라져서 기성장애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등의 호르몬에 의해서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독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을 몇 가지만 바꾸신다 하더라도 독소에 노출되는 것을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독소를 운반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소를 줄이고 건강한 신진대사를 위해서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먹거리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농약에 뿌려져서 키운 농작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먹고요. 그리고 방부제를 첨가해서 만든 수많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설탕이나 고가당 콘시럽, 마가린 등의 경화된 지방들, 정크푸드, 카페인, 알코올 등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농약이나 제초제 등으로 키운 채소와 과일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호르몬, 항생제 등을 사용해서 기른 소나 돼지나 닭의 육류 섭취 또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러한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은 지방 조직에 녹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와 호르몬 조절 기능을 교란시켜요. 게다가 이런 음식들은 잘 소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노폐물과 가스가 발생하고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도와주게 되니까 내독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내독소들은 정상적인 장 점막의 세포를 공격해서 독소들이 혈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알레르기를 비롯한 면역력이 저하될 수가 있고요. 에너지 대사가 좀 저하될 수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또 저하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 밸런스를 깨뜨리게 됩니다. 바른 먹거리 습관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농약이나 석유화학 제초제, 호르몬,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른 육류나 채소나 과일 등의 이런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바른 먹거리 습관을 통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좀 섭취하실 수 있고 이미 쌓여진 독소를 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것들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바른 먹거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에서 건강하게 키워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필수 5대 영양소를 비롯한 폴리페놀 등의 식물 영양 성분들,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섭취하셔서 건강한 신진대사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적당한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에서 사용되는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데 필요하죠. 아미노산을 제대로 공급받은 간은 해독 시스템의 발전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인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중요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이 중요한 영양 성분을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저지방의 고단백 단백질을 매일매일 섭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항산화 영양 성분은 유해산소와 같은 노폐물 제거에도 꼭 필요한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과 같은 식물 영양소들은 과도한 산화와 신진대사의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 그런데 우리 식단에 칼로리와 혈당 부하는 높은 반면에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다면 이런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되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채소 단위인 세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산소와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위해서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바른 먹거리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효소 역시 신진대사와 깊은 연관이 있죠. 대사효소는 혈액과 장기, 근육에 쌓여있는 독소와 몸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노폐물이나 독소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화효소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사효소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화효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효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효소는 조리되지 않는 생채소와 생과일,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먹거리 습관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에 유익한 살아있는 유산균을 말하죠.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시켜서 유익균을 증식시키고요. 장의 연동운동을 증진시켜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치커리, 이놀린과 프락토올리고당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한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나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때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근육과 골 관절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을 비롯한 순환계, 호흡계, 림프계 등 인체 전반에 도움이 되죠. 운동은 자율신경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밖에도 혈당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죠. 뿐만 아니라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적당하게 땀을 흘리게 되면 피부 바깥으로 이렇게 중금속 등의 나쁜 성분이 배출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순수한 물을 되도록 자주 마시면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노폐물 제거를 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기분을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상 공간에서 방향용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합성 방향용품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휴식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싶다면 울창한 나무숲을 걷는다든지 자연의 꽃과 허브의 향을 맡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면 식물 원료 100%를 함유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향을 즐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성 물질의 최소화인데요. 구강 건강을 위한 치약과 모발 케어를 위한 샴푸, 컨디셔너, 헤어 에센스, 비누를 비롯한 바디워시, 세탁세제, 식기용 세제, 섬유 유용제, 그리고 냄새 제거제, 살충제, 플라스틱 용기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는 화학물질이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이런 화학물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용품을 안전하게 소비하기 위한 스스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조금 실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만약 이런 독성 물질을 피할 수 없다면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독성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방법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합성 향료로 만들어진 향초나 방향제, 룸스프레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의 매연이나 간접 흡연, 과도한 자외선 노출을 막아서 독성 물질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키울 수 있고요. 천연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실내 공기를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이나 독성 성분을 최대한 배제한 자연주의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천연유래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는 세정제, 그리고 안전등급의 화장품, 거기에 자연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포함한 식물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독소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용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도테라가 추구하는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테라 에센셜 오일인데요. 도테라 에센셜 오일은 각각의 구성 성분의 최적의 조합과 효능을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경험 많은 현지의 재배 전문가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적절한 시기에 수확한 식물들로만 추출된 100% 천연 에센셜 오일입니다. 도테라의 모든 오일들은 도테라만의 까다로운 기준인 CPTG 절차에 따라서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쳐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테라의 특별한 에센셜 오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최상급의 품질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도테라 에센셜 오일은 사용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내추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활력 LLV입니다. 평생활력 LLV 프로그램은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폴리페놀이 12접시 이상 포함이 되어 있는 항산화 맞춤팩입니다. 항산화 성분 이외에도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 필수 지방산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튼튼한 세포, 건강한 혈압, 항산화 건강을 위한 코엔자임 Q10과 16가지 이상의 식물 요래 부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알파시아레스 플러스, 혈행 개선과 중성지방 수치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센셜 오메가, 13종의 필수 비타민, 9종의 필수 미네랄, 식물 요래 부원료가 조화롭게 함유되어 있는 한국인 맞춤형 종합 비타민 미네랄 마이크로플렉스 MVP로 구성된 도테라만의 데일리 뉴트리션 프로그램입니다. 바른 먹거리 기본 LLV를 아침, 저녁 하루 2번 챙기는 습관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케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 속의 작은 부분까지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이나 독성 있는 성분들을 최대한 배제한 자연주의 생활용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도테라 생활제품 라인에는 온가드가 있는데요. 도테라의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온가드 제품 라인은 정화의 특징을 가진 오렌지, 클로브, 시나몬,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 최적의 비율로 배합된 온가드 블렌드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 증진에 더욱 좋습니다. 도테라 온가드 생활 제품에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 친화적인 세탁세제, 깨끗한 손 씻기를 통해서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줄여줄 수 있는 핸드워시, 우수한 세정력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정용 세정제, 불소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 온 가족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약 등으로 건강하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